안녕하세요. 슈필마트의 주니어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기의 차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태극기, 두 번째는 접어서 만든 국기,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눠 만든 국기, 겹쳐서 만든 국기, 각 주제별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진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의 내용을 아이들이 잘 유추할 수 있도록 질문에 맞게 우리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는 제목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극기를 많이 봤을 텐데 그 태극기를 직접 색연필로 색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태극기의 4개의 궤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개수를 세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태극기의 변천사를 알아보는데요. 그냥 슬쩍 지나가지 않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관찰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를 언제 다는지, 그래서 국경일에 대한 이야기와 기쁜 날 말고도 슬픈 날 어떻게 달게 되는지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태극기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여러 모양을 붙이게 되는데요. 교재의 뒤편에는 바로 이렇게 스티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는 따로 교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뒷장에 이런 스티커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모양을 이렇게 붙여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극기에 규칙에 맞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몇 배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태극을 기준으로 가로가 셋, 세로가 둘, 이런 부분에 몇 배 개념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확인학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우리나라의 노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도 이웃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국기를 붙이면서 위치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이 규칙에 맞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어서 만든 국기인데요. 이 국기는 없지만 지금 나라가 소개되어 있죠.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느 나라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서 나라를 생각했다면 바로 다음 장에 그 나라의 국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이 그려진 국기라고 해서 8개의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두 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요. 그 생각을 끌고 와서 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별을 이렇게 한 붓 그리기처럼 그리게 되고, 그 그린 그 활동으로 별의 위치를 잘 찾아서 앞에서 익혔던 국기를 떠올리면 되겠죠. 별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뒤에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별을 그리게 되는데요. 별을 그리고 오리는 활동을 초록색 종이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베트남 국기를 만드는데 지금 만들었던 이 국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바로 초록색을 구멍을 내면 그 뒤에는 어떤 색깔이 와도 별이 완성이 되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베트남 국기를 만들 때 내가 노란색의 별을 오려서 붙일지, 아니면 빨간색의 별 구멍을 내서 노란색에 붙일지, 이런 것을 본인이 판단하고 활동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접어서 잘랐을 때 구멍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캐나다 국기도 확인을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스위스 국기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접으면 좀 더 편리하게 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으로 똑같이 접어서 만들었던 국기라는 것은 대칭, 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완성을 하면 좋겠고요. 여기도 별의 모양을 오렸을 때 펼쳤을 때 남은 모양, 완성된 모양을 연결을 할 때
이 꼭지점의 개수와 펼쳐진 개수를 구별하는 시간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확인학습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소말리아 국기, 그 다음에 바레인 국기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잘라서 펼쳤을 때 이 모양이 나올지를 연구하고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똑같이 나눠 만든 국기라는 주제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등분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크기로 나눠져 있고 색칠이 다른 국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때도 이 그림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테이블 위에 있는 국기는 어느 나라 국기일지 두 나라의 친구가 폴란드, 인도네시아 친구가 각각 자기네 나라의 국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둘이 어디에 서 있었길래 이렇게 보이는지 위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나눠 만든 국기 중에 네덜란드 국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똑같이 셋으로 나누고 색깔을 칠했고, 그런데 여기서 네덜란드 국기와 아주 비슷한데 무언가 다른 국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같은데 배열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스스로 같은 점,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국기와는 어느 부분이 같고 다른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국기의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한 것인데 그 규칙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색깔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규칙을 따라서 이런 규칙도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규칙에 맞게 밑에 거의 규칙도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규칙을 써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똑같이 나눠 만든 국기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둘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둘로 나누었던 국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나눈 경우, 가로로 나눈 경우, 대각선으로 나눈 경우 국기들을 소개해서 쓰는 방법, 그리는 방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둘로 나눴으니까 셋으로도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는 건 이 점선을 이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셋으로 나누어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역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넷수로 나눠보게 됩니다. 넷수로 나누는 방법은 세로, 가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각선으로 나눌 때는 모양은 같지 않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지만 모양이 같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지, 그래도 똑같다고 할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눠서 이런 방법의 국기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살표 규칙을 또 다시 계속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불가리아가 리투아니아가 된 것에 대한 규칙에 따라 프랑스가 루마니아가 됐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관찰을 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규칙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기들의 규칙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가 예멘이 되는 국기는 세네갈이 어떤 나라가 되면 될까라는 것을 세 개의 국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뭔가 그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세네갈의 국기에 별이 사라진 말리 국기를 고르면 되겠죠. 이건 스티커 붙이는 활동으로 이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비추론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한 가지의 규칙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 것도 추론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주는 활동으로 국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학습으로는 내가 직접 색칠을 해보면서 코트디부아르가 아일랜드가 됐을 때 너무나 비슷한데 무엇이 달라졌을지 서로 거울에 대칭된 그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색칠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떼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배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문제도 내보고 그런 활동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겹쳐서 만든 국기의 주제인데요. 이 겹쳐서 만들었다는 이 의미를 이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기를 만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노란색 띠가 두 줄, 파란색 색종이 바탕.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 색종이 위에 노란색 띠 짧은 것을 이쪽, 긴 쪽을 이쪽 이렇게 붙여서 겹쳐서 붙이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이 4개가 있을 때 노란 바탕을 놓고 파란색의 위치를 다르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스웨덴 국기이지만 주어진 재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첫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뒷장에 있는 요 종이가 있거든요. 요 종이를 떼어서 아시아와 유럽에 대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는 바탕에 내가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모든 국기를 완성할 수도 있고 국기를 잘못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를 활용을 하면서 요 12개의 국기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이용하면 인쇄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시아에 대한 국기를 완성하고 본인이 완성한 국기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나라도 만들어보고 유럽의 나라를 색칠해보고 이렇게 겹쳐서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쿠웨이트 국기도 붙이게 되는데요. 주어진 재료가 다를 경우에 어떤 순서로 붙여야 완성을 할 수 있는지 자르지 않고 붙이기 때문에 겹치는 위치를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코의 국기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국기가 만들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 노르웨이 국기 안에 태국의 국기가 숨어 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색칠을 해보고 직접 위치에 네모를 그려보면서 국기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뒤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질문이나 발문을 여기서 찾아보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슈필마테 주니어 국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